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도요 1학년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꼭 필요한 거 입학할 때 핵심 사항을 올렸는데요. 오늘은요 우착공이라는 인스타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입학을 앞두고 어떤 점이 고민이 되세요? 이렇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는 친구 하나 없는 학교로 가네요. 유치원도 다 떨어지고 두 군데 좀 고민하고 간 건데 초등 때문에 또 고민이에요. 친구들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잘 다녀주길 기대해 봅니다. 걱정이 태산이네요. 네, 이제 유치원에서 뭐 친했던 친구, 얼굴이라도 아는 친구가 내 반에 있으면 뭐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며칠간 지나면 이 새로운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또 맞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요.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어릴수록 금방 섞이고 금방 잘 놀아요. 네, 두 번째는요. 주변의 분위기를 잘 못 읽고 행동이 느린 편인데 학업적인 면도 염려가 되지만 생활하는 영역에서 선생님의 방침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요즘엔 아이들이 다 빠른 편인데 아이가 학교에 정해진 일과보다 느긋하다 못해 느린데 또 꼼꼼한 데다가 고지식해서 자기가 하던 일이 마무리되어야 넘어가고 줄서기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안 지켜지면 힘들어해서 친구들이랑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되네요.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반에 이제 꼭 한 명씩은 있어요. 많은 연도에는 조금 2명, 3명 있기도 하는데 한 1명 정도가 좀 매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은 매년 겪어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친구들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부모 상담할 때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살짝 드리세요. 우리 애가 뭐 이런 성향이나 기질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말을 하는 건 이제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정해진 시간은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해야 할 활동을 다 하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대로. 근데 그 다음 시간이 되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방과 후에 끝나고 하자. 아니면 조금 있다가 시간을 선생님 다시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또 따라오고요. 또 학교에 있어서 행동에서 항상 구분을 지어줄 것은 내가 혼자 하는 부분이나 남에게 피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도 되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는 부분은 조금 지켜줘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점심시간이 제일 걱정이에요. 밥에 흥미가 별로 없어서 어린이집에서도 제일 늦게 먹고 딴짓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 가선 어쩌죠? 그쵸. 밥 문제가 밥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급식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도 다 막 모든 걸 다 먹어야 된다 이렇기보다는 좀 한 번만 먹어보자. 내가 먹을 만큼만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건 역시 아이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급식 시간에도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도 이제 급식 시간이며 화장실이며 수업 시간이며 이런 것들을 적응해 간다라는 거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젓가락질 같은 거 혼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써주시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잘 적응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맞벌이인데 초등 돌봄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하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휴직을 해야 하나 아니면 6시에서 7시까지 학원을 돌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제 지금 가정으로 엄마가 휴직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혼자서 그 나머지 일과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학교 끝나고 이제 돌봄 교실에 있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간식 먹고 학교 숙제 좀 봐주시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 건데요. 그거의 좀 단점은 오전 내내 학교에서 있었는데 또 오후 내내 이제 한 공간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최대한 늘려보자 라고 하면은 뭐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조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을 하나 하면서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 차 같은 걸 타고 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제 생각에 뭐 휴직을 1년을 통째로 못 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한 3개월 하면서 루틴을 잡아놔도 좋고요. 그것도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차를 좀 며칠 써셔가지고 몰아서 이때 이제 아이랑 학교 끝나고 도서관 갔다가 방과후 교실 갔다가 그 다음에 뭐 학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는 일정을 엄마랑 좀 며칠 해보고 아이 혼자 하면은 조금 더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뒤처리를 어떻게 하나 걱정돼요. 네, 화장실에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큰 거 보고 나서 혼자 닦는 연습도 해보고 입고 벗기에 편한 옷을 입혀서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호기심이 너무 많고 질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말도 너무너무 많아서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자꾸 질문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하며 자제시키는 중인데 그게 참 시키는 대로 되면 좋은데 어린아이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서로 스트레스네요. 수업 시간에 질문 타임 못 기다리고 자꾸 질문하고 말 많이 해서 선생님께서 싫어할까봐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도 이 담임 선생님이랑 좀 성향이 맞은가 맞지 않는가가 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런 친구들을 유쾌하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선생님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어떤 담임 선생님인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내 아이랑 어떻게 궁합이 선생님이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직은 겪어보시지 않으셨으니까 질문하면 안 된다,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호기심을 좀 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누군가 말을 했을 때 그 중간에 그 말을 끊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가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은 아니고 특히나 우더른인 경우에는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예절 교육을 가정에서 하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혹시나 그런 쪽에 있어서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아이한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옆에 노트에다가 살짝 적어놨다가 이게 질문 타임이나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에요. 첫째가 곧 초등학교에 가는데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지, 다양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과 무리 없이 융화되어 원만하게 지낼지 걱정입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을 잘 지키는 것, 물론 학교에 들어와서 규칙을 배우고 그걸 익히면요 아이들 다 잘 지키고 잘 해나갑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요 가정에서 나름대로의 규칙과 그 규율과 훈육을 필요할 때 해주시는 것, 아 지켜야 할 게 있구나 이 정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할 거예요. 애들이 적응력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들도 어린 아이들이면 특히나 더 잘합니다. 친구들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내 의견을 말로 잘 표현을 하는 거, 이거를 집에서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냥 어린 우리 둘째 남아아이 의자에 40분을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기 질문을 주신 분 중에서 40분 동안 앉아 있는 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들 하셨어요. 실제로 40분 앉아 있는 거 어른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40분을 정말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학년일수록 활동 위주의 수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놀이처럼 수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내가 뭘 직접 해보는 거예요. 물론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화장실에 간다, 보건실에 간다 라고 자꾸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식으로 많이 지루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금세 적응을 해서 40분 동안 잘 앉아 있으니까요. 많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걱정되고요. 학교의 수업을 집중해서 잘 버텨낼지도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인 건 선생님께서 고지식하지 않으시고 열린 분을 만나는 거입니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일 때는요. 조금 더 허용 범위가 좁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안전사고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되는 것, 안 되는 거를 구분할 때 안 되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마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담임 선생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궁합이 맞는
맞는 아이가 있고 맞지 않은 아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하나의 장점을 찾으셔가지고 아이 앞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결국에는 아이한테도 선순환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도 선생님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하고요. 선생님도 그 아이가 예뻐지는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특히나 아이는 선생님께 그대로 아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을 하니까요. 아이 앞에서는 웬만하면 담임선생님의 말을 부정적으로 하시지 않고 이제 아이하고 이제 성향이 맞았으면 좋겠으나 혹시나 맞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은 장점을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아이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나면 초 1의 시간 관리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고 집에 오면은 5시, 가정학습하면 7시, 나머지 시간에는 독서와 대화, 자유시간, 일기 쓰기는 꼭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 조언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워킹맘이신지 아니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워킹맘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표를 채워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이제 빡빡하게 막 5시까지 다녀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방과 후 교실에서 좀 흥미를 보일 만한 게 있으면 요즘에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거기서 하나 다니고 저학년 때 그나마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체능, 운동이나 미술이나 뭐 음악 같은 것 중에서 아이가 흥미를 보인 거 하나나 2개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면요. 독서하고 놀아야 돼요. 그래도 불안하시다 라고 하면은 연산 문제집 하루에 딱 10분 하시고요. 쉬운 영어책 읽기 아니면 영어 뭐 오디오 노출 이 정도를 조금 더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책 읽고 놀아주세요. 일기 쓰기는 조금 더 늦게 합니다. 이제 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때가 1학년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1학년 1학기 때는 하지 않아요. 1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 때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그동안 너무 우쭈쭈 했나 싶고요. 정말 걱정이 많아요. 화장실도 걱정이고 젓가락질도 걱정이고 교실 혼자 찾아갈까 걱정이고 정말 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어려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언제 컸나 싶네요. 잘할 거지만 괜한 걱정이 많고 울컥해요. 네, 여기서 보니까 저도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고 불안한 마음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면 그 불안감이 아이한테도 전달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가 잘할 거다라고 그 믿는 만큼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뭐 젓가락질 한 번 더 해보고 집 방 정리 한 번 더 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할 때 더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또 이제 학교에서 학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글과 수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또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1학년 입학을 앞두고 불안감이 많으시겠지만 몇 개월만 딱 지나면요 불안감 모두 다 사라지실 겁니다. 네, 응원 드리고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